네, 반갑습니다. 비노기사 옥성입니다. 안녕하세요, 환입니다. 네, 오늘 와인 하시고 품종 설명 계속 이어가겠습니다. 네. 오늘은 산조 배제로 좀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. 네, 일단 원산지부터 이야기해 볼까요? 이태리죠. 이태리 외에는 저는 산지오 베제를 미국 걸 한번 봤나? 미국도 한다고요. 네. 중부 쪽에서. 중부 쪽에서 요즘 시도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. 워낙 일조량이 좋고 하니까 좀 잘 익을 만한 것들 찾는 것 같아요. 그때 시라도 먹고 그대로도 먹고. 일단은 이제 뭐 이태리가 주 생산지고 뭐 이태리 말고는 사실 산조 배제는 크게 얘기할 게 없어서 일단 이태리 쪽을 얘기를 하겠습니다. 네. 여기서 보면은 원이 거의 뭐 90%가 지금 이태리 생산이라고 나와 있어요. 저희가 여태까지 와인폴리 보면서 이런 식으로 분포도 나왔을 때 이렇게까지 한 나라가 독보적인 거는 별로 없었는데 네. 독보적이네요. 산지오 베제는 이태리죠. 그쵸. 일단은 네, 산조 배제는 약간 일찍 익는다고 하더라고요. 일찍 익는 애를 되게 늦게까지 잘 익혀놓으면 이게 마른 거실로 빠지나 봐요. 얘네는 주로 이제 느껴지는 게 마른 거실 느낌이 되게 많이 나잖아요. 네, 그렇죠. 예, 그리고 레드 쪽에서 넘어오지 않고 음. 그리고 이제 뭐 주된 향이 여기 보면 구운 토마토 뭐 이렇게 돼 있는데 토마토 잎이라고도 얘기 많이 하고요. 그리고 포프리 네, 뭐 그 외적인 부분은 오크 숙성에서 나올 수 있을 법한 느낌. 예, 요즘에는 오크통 새 거 쓰기도 하고 작은 거 쓰기도 하고 옛날처럼 큰 것만 쓰는 게 아니어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뒤에서 오늘 향 같은 경우는 천차만별이다 라고 얘기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일단 이태리에서도 끼안티하고 BDM으로 나뉘죠. 그죠. 산지오 베제 그로스라고 하잖아요. 네, 이 정확하게 어떤 그건가요? 아마 이게 향만 맡아봐도 약간 끼안끼는 좀 더 마른 느낌이 나고 브루넬로 같은 경우는 조금 풍성한 마실 느낌이 나요. 그러니까 그게 아마 과육 차이인 것 같아요. 과육 자체가 크다 알이 보니까. 네, 좀 커서 이제 그런 영향을 받지 않나 싶습니다. 근데 아무래도 너무 드라이하면 사실 그 시기에서는 네. 너무 약간 강한 것 같고 네. 뭔가 세단 느낌? 마른 가실이. 그죠? 네, 좀 그러니까 약간 다른 받치는 게 아무래도 있죠. 네, 그런 부분이 있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여기 보면은 이제 블랙베리, 뭐 라즈베리 이쪽을 뭐 말하는 것도 있는데 이거는 이제 BDM이어야만 넘어가는 것 같아요. 보통 끼한테는 거의 뭐 레드 커런트 네. 거의 그쪽에서 머물잖아요. 엄청 약간 파워 있게 나고 이제 얘네들이 또 나이가 들면은 보통 이제 강한 품종들이 나는 것처럼 이제 뭐 가죽향이라든지 정향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빠지기도 하고 동물적 뉘앙스 내고 껍질은 어떤 편인가요? 두꺼운 것 같아요. 이거 색이 되게 잘 비쳐 나오잖아요. 끼안띠나 이제 산조 베제는 보면 항상 색이 빨갛게 나오잖아요. 맞아요. 그게 되게 신기하죠. 근데 또 웃긴 거는 BDM 같은 경우는 또 색이 빠지는 BDM도 많죠. 요즘 그런 식으로 만드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오크 숙성을 길게 함으로 인해서 색이 이제 빠지는 거겠죠. 그 솔데라 네. 먹었을 때 네. 와, 색 진짜 연해가지고 맞아요. 네. 아, 진짜 네, 엄청 섬세하더라고요. 만드는 방식에 따라서 천차만별이에요. 네. 그렇게 힘을 풀어내서 되게 편하게 만들었을 때 되게 뭐 독보적인 애가 있고 아닌 애도 있어가지고 그때 바룰로라고 했구나. 그런 성격의 애인 줄 알았어요. 엘리오 알타레 같은 느낌으로 만들어내는 스타일이지 않을까. 하늘하늘하게 섬세하게 표현하면서 군더더기 없게끔 굉장히 바실 위주로 되게 표현하는 애가 아닐까 싶었는데 완전 깨졌죠. 그 다음에 이제 보통 어떤 향 쓰죠? 저는 향을 모으는 잔을 써요. 좀 이렇게 급이 높지가 않다라고 하면 페니스 보르도처럼 이렇게 모이는 걸 쓰고 네. 이제 위로 올라가더라도 좀 넓어지더라도 모으는 잔 그대로 크기만 키우는데 근데 예를 들어서 아까도 이제 뭐 솔데라라든지 아니면 이제 지오도라든지 이런 애들 같은 경우는 좀 잔이 좀 변화가 있을 것 같아요. 지오도 같은 경우는 저는 이제 잘도부르도 쓸 것 같고요. 빈티지의 영향이 분명히 그런 스타일들은 또 있을 거니까 만약에 강한 빈티지다라고 하면은 잘도 쓸 것 같고 이게 아니다라고 하면은 그냥 이제 큰 거 중에서 좀 모이는 잔. 좀 추천할 만한 집? 마셔봤던 거 중에서 좀 괜찮았던 집은 어떤 게 있을까요? 끼안티니 같은 경우에는 기억이 잘 안 나서 일단 적어놨죠. 네. 일단 끼안티 같은 경우는 몬산토 저 얼마 전에 어디 레스토랑 갔다가 먹어봤거든요. 1호 먹었거든요. 근데도 약간 맛이 좀 많이 편하긴 했어. 좀 거의 뽕따? 뽕따 네. 정도에 거의 그냥 디켄팅도 안 했어요. 바로 그냥 잔으로 바로 먹었는데도 네, 약간 좀 뭐 이렇게 빨리 풀리는 스타일이더라고요. 그리고 폰토디 이거 되게 저는 마음에 들었었고요. 그 폰토디에 위에 거 하나 더 있는데 걔도 그때 엄청 네, 좋았어요. 그거 네, 그때 그 리우디의 한 분이 감사하게도 맛보여주러 가지고 오셨어가지고 뭐 1피아점에 저희 뭐 쓰는 거 네, 얘도 엄청 풀어지는 스타일이죠. 근데 뭐 가격이 워낙 저렴하니까 그냥 편안하게 바베큐 파티나 이런 거 할 때 아니면 알보 소위 말하는 탑이라고 불리는 끼안티 먹어본 적이 있어요? 모르겠어요. 이거 뭐가 탑인지는 모르겠어요. 네. 근데 이태리는 좋은 게 많이 들어와 있는 걸로 알거든요. 근데 제가 아직까지 이태리 손대 다 먹어본 상황이 게 아니어가지고
그래서 지금 아직은 네, 좀 천천히 가고 있습니다. 일단 BDM 같은 경우는 네. 이제 포지오도 있었도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그런 애 있고 뭐 지오드도 있고 네, 뭐 비욘디 산티는 당연히 탑이고 네. 솔데라도 저희가 알게밖에 안 먹어봐가지고 이 BDM을 안 먹어보긴 했는데 사실 다 풀어져서 저는 이 가격대에 와인인가라는 생각은 사실 해요.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포지오 소또 같은 경우는 저희가 RDM부터 되게 마음에 들었었잖아요. 맞아요. 근데 이제 얼마 전에 기회가 있어가지고 BDM을 이제 이렇게 가지고 오신 분이 있으셔가지고 같이 테이스팅을 했는데 생각보다 힘이 있을 줄 알았거든요. 그렇지 않더라고요. 그죠? 좀 풀어지고 바로바로 좋은 모습 보여주고 이래가지고 그때는 디캐닝을 안 한 거였나? 하긴 했는데 안 해도 될 뻔했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. 저희가 그때 리진이나 뭐 라라지나나 뭐 깜포지오 바니 뭐 이런 애들은 제가 되게 좋아했었잖아요. 맞아요. 그때 뭐 모던이니 뭐 클래식이니 이런 거 한다고 한번 다 모아서 테이스팅 했을 때도 결국은 마지막까지 이게 마신 거는 네, 클래식. 마신 거는 클래식이었고 다 남은 건 다 모던이었어요. 그게 좀 아쉬웠던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. 그냥 저의 성향일 수도 있죠. 이거는 제 성향대로 테이스팅을 하다 보니까 결국 지금 현 시점에 이태리의 hin주 배제들은 제가 봤을 때 현 시점에 가지고 있는 퀄리티 대비 너무 비싸다라는 생각이 듭니다. 옛날에는 이태리가 가성비가 갑이다는 얘기 많이 했었거든요. 갑이기도 하고 그다음에 또 뭐 예를 들어 BDM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언제 먹으라고 만든 거냐 이런 말 옛날에 많이 했었죠. 네, 맨날 했잖아요. 보르도도 그 얘기를 했었거든요. 네 맞아요. 무조건 뭐 10년 안에는 뭐 손대지 마라 약간 이런 말도 있었고. 맞아. 그만큼 파워가 있었으니까. 그만큼 파워를 낼 수 있는 품종인데 요즘에는 참 이렇게 풀어내는 게 사실 이게 뭐 요즘 트렌드니까. 네, 내가 봤을 때 경제적 논리죠. 빨리 먹을 수 있어야 빨리 팔리고 그 돈이 들어오고. 그것도 있지. 이 현금이 도니까 요새는 이제 아무래도 경제적인 어떤 이거에 많이 돌아가지 않나. 미국도 보면은 막 하이엔드라고 불리는 애들 말고는 요즘 또 많이 풀어내더라고요. 별로죠. 예. 전 세계가 약간 이런 식으로 돌아가니까. 옛날에는 와인이라는 게 좀 매니아층이 두터운 데서 시장이 돌았다면 이제는 완전히 대중적인 문화가 됐잖아요. 그 대중적인 문화의 소비층이 워낙 두터워지니까 그 타겟팅이 글로 갔다. 그렇죠. 네, 뭐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? 탑은 계속 가는 이유가 이 매니아층이 어차피 탑을 먹는 거니까. 이쪽에서는 사실 탑을 거둘 일이 없잖아요. 비싸니까. 저도 사실 그 생각을 했었는데 이게 좀 안타까운 것 같아요. 모든 분야들이 사실 계속 뭘 하다 보면은 깊게 파고들게 되잖아요. 근데 깊게 파고들었을 때 나중에는 그럼 깊게 파고들었을 때 남는 와인이 없다면은 이게 참 안타까운 일이죠. 네, 뭐 좋은 일일까? 아직 있잖아요. 있죠. 좋은 와인들 아직까지 많이 남아 있지만 이제 특정 지역 같은 경우 보르도나 이제 이태리 뭐 중부 같은 경우가 많이 풀어내는 것들이 워낙 이제 추세다 보니까 이름 있는 곳이 이렇게 하다 보면은 와이너가 따라갈 수도 있으니 이제 그런 부분이 아쉽죠. 네, 여기 이제 뭐 보면은 알코올 도수가 굉장히 높게 나오죠. 네, 대부분 13.5도는 기본으로 깔고 막 시작하는 거고 여기 보면 이제 산도가 굉장히 높다고 돼 있는데 산도 높죠. 산도 살짝 약간 찌르는 산도가 있어요. 네, 약간 좀 날카로운 산도가 있고. 특히 기안티. 맞아요. 그게 더 레드로 머물러서 더 그런 것 같아요. 그리고 이제 산도가 강하고 타닌도 좀 째요. 보통 이제 이태리라고 하면 그 바롤로랑 이쪽을 좀 헷갈려 하시는 분이 있는데 만약에 헷갈리면 입에서의 타닌감을 좀 보시면은 좀 구분이 잘 됩니다. 훨씬 더 거쳐요. 지금 뭐가 아무래도 뭐 토마토 이런 느낌 나잖아요.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조금 풍성하게 나왔다라고 하면은 아마트리치아나 이런 것처럼 삼겹살로 토마토 베이스로 만들어지는 소스. 파스타가 있어요. 무거울 거 아니에요. 삼겹살 들어가니까. 그러면은 볼륨감이 있고 좀 이렇게 이런 느낌이랑 매칭을 시켜줘야 이제 이게 잘 맞을 거잖아요. 아니면 일반 뭐 이제 볼로네제 이런 거 같은 경우는 그냥 일반 깨안티 정도만 매칭을 시켜도 사실 나쁘지 않겠죠. 기본적으로 토마토 소스. 토마토 소스랑 매칭시키면 저는 되게 좋은 것 같아요. 약간 탄닌 양이 그렇게 높진 않나요? 한주 배제가? 많죠. 그러면 고기 구워 먹을 때도 괜찮지 않아요? 고기 좋죠. 근데 고기랑 이제 매칭시켰을 때 얘네가 덩치가 엄청 크게 나오지가 않잖아요. 그러다 보니까 얇은 스테이크? 그죠. 고기가 두꺼우면 오히려 이제 밀리네. 와인이 그거를 다 이제 못 쳐내니까 풍미적인 부분으로도 이제 그런 부분에서 그렇게 얘기를 해볼 수 있을 것 같고 어디까지나 저희는 이제 중부 얘기를 할 때는 항상 클래식을 많이 강조를 하고 클래식한 걸 저희는 좋아합니다. 그러니까 아직까지도 과실의 힘을 이제 가지고 하고 되게 집중도 있게 좀 힘있게 만들어지는 와인을 아직까지 좀 선호를 하는데 그런 것들이 나중에 제대로 나이가 들었을 때 보여주는 모습이 훨씬 좋죠. 좋잖아요. 네, 훨씬 그 지금 당장 좋은 모습 보겠다고 만들어낸 것들이 과연 가격은 더 비슷하거나 더 높게 받는데 과연 클래식이 나이가 들었을 때 그 느낌보다 뛰어나지 않은 예들을 보면서 좋다고 생각을 해야 되는가? 그러니까 지금에 와서 그래서 더 그렇게 풀어내는 것과 포텐셜이 있게 만들었을 때 풀어내는 것도 당연히 만드는 테크닉과 굉장한 노력이 들어갔겠지만
이제 클래식으로 만들었을 때 나중을 위한 그 포텐셜을 담아내기 위한 정성도 있었을 거 아니에요. 그리고 저희가 누구나 다 인정하실 거예요. 그러니까 와인을 좀 드셨던 분들은 보르도 와인 얘기할 때 올빈 얘기를 항상 그 보르도는 뭐 감동이 없어 하지만 올빈 먹어봐라 이런 얘기 항상 할 거란 말이죠. 맞지. 그게 얼마나 큰 감동이면 이제 그런 말을 하겠어요. 그런 것들이 조금 아쉽다는 거죠. 근데 뭐 올빛 꼭 먹는다고 감동 오진 않아요. 왜? 좋은 거 먹어야지. 그건 그렇지. 그건 당연한 거고. 오늘 네, 저희가 이태리 산조베제 얘기를 좀 해봤고요. 전반적인 산조베제의 특징, 뭐 가지고 있는 향의 분포도 뭐 이런 것들을 조금 설명을 드렸고 저희가 잔이나 이런 것들을 고르는 거에 대해서 조금 간단하게 언급을 드렸습니다. 다음에 또 다른 품종으로 좀 이렇게 찾아뵙도록 하고요. 네,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근데 만든 사람은 가격이 그렇게 안 낸다니까? 예를 들어서 뭐 도비사나 하버너 같은 경우 있잖아요. 샤블리. 그 샤블리에서 탑이라고 불리는 뭐 그거 뭐 그랑크리 같은 경우는 뭐 미국만 가도 뭐 지금 뭐 몇백 달러, 막 700~800달러 이렇게 하는데 걔 나오는 가격이 그랑크리가 20유로예요. 20유로라고 중간에서 다 떼먹는 거라고. 걔네는 그 15년 동안 단 한 번도 가격을 올린 적이 없대요. 도비사고 하고가. 아니 오죽했으면 우리가 70유로에 팔았겠어. 그랑크리를 내 그 예전 주인놈이 내 다이렉트로 봤잖아요. 가격을 당연히 나도 이게 전표 이런 게 오니까 보잖아요. 말이 안 된다니까요. 지금 그랑크리 와인들도 사실 그 가격대가 아니에요. 네, 아닌데 중간에 많이 그걸 해먹는 거기 때문에